아프게. 그냥 바람. 자, 오늘 또 진도를 나가 보시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테스트를 또 쌤이 찰지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다음 주 때 뭐 월, 금 정도로 주 2회 정도 하면 되지 않나, 그죠?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조금씩 준비해 놓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건 그렇고 오늘은 어디였어? 자, 집합의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집합의 연산 및 연산 법칙 관련된 정리를 했고요. 거기 문제 풀면서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 좀 하시고 풀면서 복습하고 오늘 그 뒤에 집합 남은 나머지 이야기 마무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성 어디? 네. 번호 얘기? 386이요. 386. 386 하나 보시죠. 386. 이건 386 봐봐요. 386번부터 보겠습니다. 홀수 숙제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홀수 숙제군요. 홀수 질문 있습니까? 그걸로 좀 하죠. 홀수요? 친구들 풀어보면 돼요. 387이요. 387? 아, 바로 밑에 있구나. 네, 387. 뭐라고? 885. 385. 네. 다 보겠습니다. 보시죠. 385부터 보시죠. 385입니다. 그러면서 뭐 연산 관련된 문제들 좀 체크해보죠. 자, U가 14578이고, 자, 전체 집합이 14578이고요. 14578이고요. 그리고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교집합이 149, 합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다. 뭐 요거를 잠깐만요.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바로 가시죠. 자, 이런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런 연산 문제를 풀 때는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세팅하기 편하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잡아가면서 가볼게요. AB가 이렇게 있고, 그죠? AB가 있고 전체 집합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U가 있고 그때 얘가 교집합이 14, 여기 14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라는 건 바깥에 원소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기 여기랑 여기 안에 남아있는 5, 7, 8이 들어있는 상황이겠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런 환경은 좋습니다. 근데 X의 모든 원소 SX에 대해서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할 때 이 ESA가 A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의 2배가 SB가 되는, 그죠? 얘를 만족하는 집합 AB에서 B 차집합 A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파악해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야기를 해봐봐.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합의 2배가 B에 들어있는 원소의 합이 나와야 돼 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원소들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대략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바로 뭐 집어넣어서 뭔가 두드려 맞춰도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너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명확하지 않으니까 문자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원소의 합을 A라 칠게요. 이건 A랑 원소가 아니라 합. 알겠죠? 여기 들어있는 원소의 합을 B나 놓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단 A 더하기 B는 얼마야? 얘를 다 더하면 20이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뭔가 좀 정리해가는 게 좀 명확한 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어차피 숫자 3개밖에 없으니까 케이스로 때려 맞추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알겠죠? 그것보다는 정리 좀 합시다. 그런 다음에 SA라는 건 그럼 어떻게 되겠어? A 더하기 5가 되겠죠? 그죠? 2배 A 더하기 5가 SB 같은 건 B 더하기 5가 되겠죠? 얘랑 같게 만들어라. 이렇게 뭐 식으로 정리하면 이런 식의 정리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럼 정리해보면 2A 더하기 12 B 더하기 5니까 넘겨주면요. 2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가 되겠다 해서 둘을 더해버리면 3A가 15 A는 5다. 아마 쌤처럼 이렇게 문자화시켜서 깔끔하게 푸는 친구보다는 풀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대충 잘 가늠해서 잡아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뭐 어쨌든 A가 오면요. B는 15가 되겠네요. 그쵸? 결국 여기에 15가 들어가게 만들고 여기 5가 들어가게 만들어라. 명확하네요. 그죠? 그럼 여기가 7, 8이 있어야 되고 여기가 아마 5가 있어야 되나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놈은 뭐 굳이 상황을 얘기한다면 좀 문자의 사용을 잘해라. 뭐 이 정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주어진 환경이 독특하니까 그거를 잘 정리해가라. 뭐 이런 얘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7로 가시죠. 자, 387 문제가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뭐 아까 윤선이가 그랬지만 쌤이 뭐 그림 나와 있는 게 잘 좀 감이 안 옵니다라는 얘기 하지만 확실히 감이 안 오는 게 맞아요. 이거는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여야 되는데 보시면 B 차집합 A 합집합 바로 할게요.
비차집합 C를 벤 다이어그램에 표현해봐라. 여기 뭐 여집합에 대한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전체 집합까지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요걸 바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얘는 뭐 또 연산법칙 적용할 것도 없죠. 선생님이 연산법칙 적용은 교집합, 여집합이 같이 있는 거, 여집합이 2개 이상 있는 거 이런 거는 처리를 하되 나머지는 그냥 풀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가볼게요. B차집합 A가 합집합이기 때문에 일단 색칠을 다 하면 됩니다. B에서 A를 뺀 건요 여기죠. 윤성 알겠어? 그냥 칠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합할 거니까. 그 다음 B 차집합 C는요 B에서 C를 뺀 건 여기네. 정답. 윤성 알겠어? 오케이? 왜? 아니 B에서 C를 빼는 거 이해하고 있어. B에서 C를 뺐다라는 게 교집합이 빠지는 거니까. 요거 좀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합집합은 색칠해가면서 풀면 돼, 알겠죠? 합집합에서 풀기 편한 거지. 교집합이나 차집합은 이제 선생님이 저번에 풀었지만 1번, 2번 이렇게 좀 명칭을 정하고 삭제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합집합은 바로 색칠해가면서 풀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 넘어가서 없나요? 병준 질문 없어. 네. 우와, 평준이의 대답 자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주 테스트에서 다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결과로 승부 보시면 되죠. 그죠? 좋습니다. 자세 좋아요. 짝수 질문 뭔데? 나중에 합시다. 따로 풀어줄게. 너. 알겠지? 다음에 또 지금 받을 거니까. 유형 8번이요. 유형 8번. 이해가 잘 안 돼요? 유형 8번 뭐죠? 약수. 약배수. 약배수 여러분, 이거 아까 그 짝수였구나. 여러분 416번은 미리 얘기 드리지만 416번은요. 문제를 보자. 이 n의 양의 배수의 집합이 아니라 양의 약수의 집합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답지가 좀 잘못돼 있어서 문제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양의 약수, 알겠죠? 양의 약수로 풀으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풀어오시고요. 요 유형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치? 쌤이 그냥 요거 하나 풀어줄게요. 415번 다 배수 문제는 대부분이 415번부터 가보죠. 415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415번입니다. 그때 쌤이 정민아 그때 쌤이 얘기했다면 교집합이랑 포함관계 얘기는 대충 이해됐죠? 그죠? 얘는 뭐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해요. 봐봐 415번입니다. 3의 배수 교집합 4의 배수 합집합 6의 배수 얘를 구해라 나왔어. 그쵸? 물론 이걸 이제 어차피 배기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대충 적어나가도 잡아낼 수는 있지만 이건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긴 해요. 우리가 약수든 배수든 교집합은 좀 정리하기 용이한데 합집합은 다루기 짜증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기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집합을 막 치고 들어가려면 좀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분배 법칙을 하는 거야. 얘는 그러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죠? 뭐 그냥 밀고 가도 답은 나와집니다. 알겠죠? 하지만 얘의 의도는 분배를 해서 봐봐. 그러면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거 합집합 예, 분배 가능하죠. 3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거를 더해라.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정민아 요거 뭐겠어? 3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것 뭘 것 같아? (3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거 뭘 것 같아? 최종수 구해봅니다. 뭔 것 같아? 이게 배수관계일 때는요 서로가 포함관계 형성을 합니다. 알겠죠? A3과 A6이 포함관계가 형성을 하는데 이 배수입니다. 배수.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정민아 1번일까 2번일까? 2번. 2번이죠. 이렇게 포함되니까 교집합은 더 작은 거죠. 얘입니다. 얘는 6의 배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합집합. 됐어요? 그리고 이제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 이건 쉽죠. 12의 배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 상태인 건데 또 배수관계네. 포함관계가 있겠죠. 그죠? 6의 배수가 더 큰 놈이야. 합집합은 큰 게 남겠죠. 얘는 결국 6의 배수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1부터 100까지 중에서 6의 배수가 몇 개인지 파악해라. 100 나누기 6 하면 되겠죠. 16개 있겠습니다. 네, 좀 그런 식의 문제를 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잘 찾아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렇게 배수관계에 있는 것들은 서로 포함관계가 있을 거다라는 게 인지를 하신 다음에 어느 쪽이 더 큰 놈인지 그걸 통해서 합집합과 교집합을 잘 처리해주면 뭐 쉽게 해결책이 보여지긴 할 겁니다. 아시겠죠? 빨리 오세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여기 유형업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부등식의 해외 집합이라고 쌤이 모양을 그 문제 유형을 모아놨는데요. 여기는 뭐 쌤이 딱히 설명해 주거나 풀어줄 만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잘 나온다. 알겠죠? 알아서 잘 풀어봐라.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사실 우리 그 1학기 때 2차 부등식에서 많이 풀어봤어요. 2차 부등식 주면 뭐 얘가 여기 안에 정수가 2개 있을 때 뭐 A 범위 그런 문제보다 쉬워 얘가. 알겠죠? 근데 그런 류야. 그런 류. 알겠죠? 얘가 포함되려면 A가 어디쯤 있어야 되지? 얘 교집합이 이렇게 나오려면 얘가 어디 있어? 이런 거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특별한 툴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풀어내 보시고 잘 안 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다만 이 유형이 중요한 유형으로 자리가 잡혀 있고 난이도가 조금은 헷갈리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알겠죠? 새롭게 배워야 될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집합 얘기 원소의 개수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집합의 이야기인 원소의 개수 얘기로 가볼게요. 자, 원소 개수입니다. 요게 이제 아마 집합을 정리하면서 1번이 표현 방법, 포함 관계 2번 3번이 부분 집합 개수, 4번이 연산 아마 5번쯤이 되지 않을까. 뭐 혹시라도 번호가 안 맞으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원소의 개수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는 이제 우리가 n이라는 표현 쓰죠. 그죠? na 이러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나마 이해할 게 이 정도입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면 이거 어떻게 구하죠? 뭐 기억들 알 것 같은데 a의 개수를 구하고 b의 개수를 더해주면 합집합 개수가 나와 안 나와?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뭐 해야 돼? 교집합을 한번 빼야죠. 이거 흡사 우리가 왜 경우의 수 할 때 쌤이 이미 이거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A 또는 B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면 A 개수 더하고 B 개수 더해서 합의 법칙이 아니라 알겠죠? 합집합의 법칙이죠. 알겠죠? A의 개수 구하고 B의 개수 구해서 겹치는 거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알겠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을 한번 빼줘야지 합집합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뭐 굳이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경우에서 많이 봤으니까. 윤서 알겠어? 네. 여기 이제 요게 그대로 연달아서 모양을 잡아가면 3개짜리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경우도 온다. 그럼 이게 원래 이런 공식은요 툴입니다. 툴. 알겠죠? 이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봐봐. 2개짜리 합집합의 개수는 1개짜리 개수를 더한 후 2개짜리 교집합 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3개짜리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1개짜리 개수를 더한 후 2개짜리를 빼세요. 2개짜리가 좀 많지? B교 C도 있을 것이고 C교 A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3개짜리 교집합을 더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나와요. 알겠습니까? 뭐 증명하는 거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공식이 원래 툴이야. 여러분 이건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지만 4개짜리 합집합 개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죠. 1개짜리 더하고 교집합 2개짜리 빼고 3개짜리 더하고 4개짜리 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2개짜리가 많겠지. 뭐 A, B, A, C, A, D, B, C, B, D, C, D 이렇게 있겠지.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 경우수도 있으니까 뭐 정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툴을 띄는 거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3개짜리는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알겠습니까? 요거는 뭐 딱히 뭐 쌤이 증명을 하기보다는 증명이 혹시라도 궁금한 친구들은요. 증명을 원래 하려 하는데 안 할래요. 궁금한 친구들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금방 나와. 이렇게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여기를 A, B 보통 난 쓸 때 쓰는데 A, B, C, D, E, F, G 이렇게 쓴 다음에 알겠죠? 다 집어넣어. 무슨 말이냐면 얘는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까지 합이겠죠? 얘는 뭐 NA는요 A, D, G, F 집어넣고 B는요 B, D, G 집어넣고 뭐 C는 요 집어넣고 그죠? A 교 B는 뭐야? A 교 B는 D, G 빼고 F, G 빼고 E, G 빼고 나중에 G 더하면 나와 그냥. 아 그렇구나. 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뭐 그런 툴인데 좀 증명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식의 툴이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에서 배울 만한 내용은 그냥 이 두 공식이에요.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여기서 이제 쌤이 그나마 얘기해 줄 만한 이야기는 풀이 전략. 자, 원소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 풀이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세요. 벤 다이어그램. 그램을 이용해서 풀죠. 쌤의 이제 그 집합의 표현 방법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적어드리고 나서 옆에 적어놨죠. 집합의 연산 문제나 원소의 개수 문제는 저걸 이용하는 게 확실히 편해요. 알겠죠? 그럼 문제가 한 중이나 중상급만 돼도
벤 다이어그램에서 잘 생각하면 답이 나와 다. 알겠죠? 거기서 대부분 끝나지는데 어떤 좀 상황이 복잡하면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야겠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 보통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일단 집합이 3개짜리야. 2개짜리는 사실은 뭐 이렇게 좀 머리만 조금 쓰면 바로 답이 뚫려가겠죠. 3개짜리가 되면 뭔가 선생님 여기 개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럴 수 있어. 좀 복잡하니까 알겠죠? 그런 경우는 딱 벤 다이어그램 푸는 거 포기하시고 알겠죠? 적어놓은 게 있을 거니까 이 적절한 문자를 사용해 주시고요. 사용해서 공식에 대입해서 푸세요. 요건 이제 머리를 쓰지 않겠다는 거야. 알겠죠? 내가 뭔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척척척척 풀을 했는데 뭔가 3개짜리가 나오긴 했는데 상황이 되게 복잡해서 이거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돼. 그러면 문자로 싹 정리해서 대입을 샥 해버려. 답은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내가 머리를 쓰는 것보다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하겠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2단계로 여러분들 요 단계로만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봐. 우리가 지금 후반부에 배운 그 집합 관련 문제가 집합의 연산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어? 교집합, 여집합 바꿔. 드모르만 쓸만한 거 써. 그 다음 잘 그려. 끝. 모든 그림으로 끝내 그냥. 알겠죠? 그렇게 쌤이 풀이의 방향을 잡아드리고요. 원소의 개수 문제 만났어. 일단 그려서 알아서 잘 해봐. 답 다 나와. M만 다 나와. 알겠습니까? 안 나와? 아 그러면 이제 그냥 그려서 판단하는 거 포기하고 문자로 세팅을 싹 한 다음에 다 공식에 대입해 그냥. 알겠죠? 공식은 어차피 2개밖에 안 배웠어. 답은 나올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툴을 잡고 있으면 여기서 뭐 못 푸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쌤이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일단은 뭐 2개짜리 기본 문제부터 가볼게요. 429번입니다. 이건 뭐 뻔하게 나온 문제긴 한데요. 429번입니다. 보시죠.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는 30개고요. A는 20개고요. B는 15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N. 여기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 있는데 이런 거 보면 당연히 뭘 쓰라는 얘기야? 드모르간. 그죠? 드모르간 쓰면 A 합 B에 여집합이 4개다 이 말이죠. 교집합을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들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끝내라고. 보통 2개짜리는 여기서 끝나. 가볼게요. 뭐 A, B가 이렇게 있겠지 뭐. 정리 가볼게요. 일단 전체가 30개 나와 있죠. 그죠? A가 몇 개야? 20개래요. 근데 A의 영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적기 좀 애매하니까 여기서 써놓을게. 20개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 B 영역이 15개 있죠. 이렇게 써놓을게요. 아주 애매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준 힌트가 합집합이 아닌데 4개 있어 이 말이에요. 밖에 4개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아 그러면 합집합이 몇 개라는 거야? 26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봐. 야 A가 20개, B가 15개인데 합치면 몇 개야? 35개. 근데 실제 합집합 몇 개야? 26개. 35개인데 26개면 빼면요? 9개가 뭐한다? 겹친다 얘기죠. 겹치는 게 9개가 있으니까 각각의 합이랑 합집합의 개수 차이가 나는 거지. 알겠죠? 아 9개가 겹치는 거구나. 이해됐습니까? 얘가 6개고 얘는 11개가 되겠네요. 개수가 나왔으니까 뭐 답을 구하면 되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교집합 개수는 9개다. 되겠죠. 오케이? 이런 걸 풀다 보면 이제 첫 번째 돌발이 뭐냐면 430번도 한번 해볼게요. 430번. 가보겠습니다. 430번입니다. 430번입니다. 보시죠. 이게 항상 나오는 소재인데 이런 게 나와요. 이제 A가 B 여사건에 포함된다. 요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A가 B 여사건에 포함된다. 빙고. 이제 좋아. 요게 좀 자꾸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A, B가 서로 소리예요. 오케이?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저걸 좀 알아두면 좀 편하긴 하고요. 알겠죠? 이걸 몰라도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 알아두면 확실히 좀 편하긴 할 거야. 알겠죠? 자, 선생님은 당연히 모른다는 가정으로 풀면서 왜 이게 되는지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일단은 모른다는 가정 풀겠습니다. 알겠죠? 자, 저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430번을 만난 거야. 잘 봐봐. A가 B 여사건에 포함된대. 이게 좀 독특하단 말이야. 여사건에 포함되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느낌 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NA가 7이고요. NB가 13입니다. 그때 N, A 합 B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를 구할 때 봐봐. 쌤, 비여사건 A가 포함되면요. 예를 들면 봐봐요. 이게 벤 다이어그램에 대한 세팅을 잘하는 친구들은요. B를 먼저 그려놓고요. B가 아닌 게 여기잖아. 여기 A 들어있어. 아, 쌤 A가 이렇다는 얘기네요. 맞아. 이러면 저번에 똑같은 말이잖아. 교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이게 맞는데 만약에 또 상황이 좀 틀어지면 이렇게 그리기도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생각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뭐냐면 봐봐. 이게 비여사건으로 돼 있으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면 비여사건을 그냥 집합으로 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보세요. 여사건이 개입돼서 벤 다이어그램 다루기 힘든 친구들은요. 이렇게 하는 말이야. 비여사건을 그냥 이렇게 그려버려요. 여기 A가 있는 거지.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상관없잖아. 전부 A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비여사건이라는 집합이 있는 거야. 여사건이 비여집합. 비여집합이라는 집합이 있는 거야. 거기 안에 지금 A가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선생님 그럼 B는 어디 있습니까? B 어디 있겠어? 얘가 아닌 게 B니까 바깥쪽 여기가 B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비여집합을 하나의 집합화 시켜 보는 게 도움이 클 때가 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집합에 대한 개입으로 인해서 벤 다이어그램이 좀 짜증나게 잘 안 그려져? 그러면 비여집합을 그냥 B처럼 이렇게 딱 그려버리거든요. 그럼 되게 잘 보일 거예요. 연산 문제든 개수 문제든 하겠죠. 이렇게 하면 잘 보일 거예요. 자, 가볼게요. A 안에 7개 들어, 여기 7개 들어있대요. 그죠? B가 13개래. B는 바깥쪽에 13개 있대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A가 뭐라 했냐면 A 합집합 B를 구하잖아. 그쵸? A에 들어있는 건 7개. B에 들어있는 건 13개. 어차피 교집합은 없으니까 답은 20개다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물론 요 성질 하나 챙겨두면 좀 더 풀기 편하겠죠. 알겠죠? 요런 성질을 아는 친구들은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없지. 헷갈리게. 그죠? 그냥 어떻게 그리면 돼? 그냥 봐봐. 이제 내용을 다 아는 친구들은 그림을 당연히 이렇게 그립니다. 알겠죠? 이렇게. 서로 관계로. 교집합이 없게끔 알겠습니까? 여러분 더 쉽죠? 오케이?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을 좀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한 개 더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요. 여기 맨날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442번입니다. 네. 매번 나오는 문제 442번 단골 문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모든 문제집에 깔려있는 단골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442번입니다. 전명환이 피곤하냐? 네. 언제나. 네. 442번입니다. 보시죠. 어느 놀이동산 입장객 85명을 대상으로 범퍼카와 롤러코스터를 이용한 입장객 수를 조사했더니 범퍼카 롤러코스터 전체 인원은 85명입니다. 그랬을 때 범퍼카는 46명, 롤러코스터는 53명이래요. 그죠? 이렇게 쓸게요. N범 46명 N롤 53명이 됩니다. 그죠? 그때 범퍼카와 롤러코스터를 모두 이용한, 둘 다 이용한 뭐야? 단어야. 네.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여집합이야, 사집합이야. 교집합. 범교집합 롤, 그죠? 의 개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일단 중버전, 중난이도의 단골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체크해볼게요. 이거는 뭐 원소개수 문제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체가 몇 명이라고? 85명이라고. 그죠? 여기 범과 롤이 있겠죠.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거 범이 46명인 거야. 롤이 53명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내가 관심 있는 건 교집합이야. 그치? 자, 제일 쉬운 건 최대한 야, 이런 상황은 지금 밖에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합집합의 개수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게 몇 명일까? 응, 몇 명? 몇 명이? 그렇죠. 46명이지. 왜? 아니, 얘를 다 때려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여기다가. 그죠? 그래서 46명이 다 그냥 롤러코스터를 같이 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상관없지 않아요? 바깥쪽 여기 뭐 빼면 7 되겠네. 그죠? 53이니까 바깥쪽에 53 빼면 53, 2명 있겠네. 뭐 이래도 되겠지. 가능하지 않아? 이게 뭐 문제도 아니지. 그잖아. 그쵸? 이 작은 개수가 통째로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최소도 쉽습니다. 최소는 뭐야? 아니, 겹치는 게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 겹치는 게 없으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쌤 최소 당연한 거 아니야? 최소 당연하지. 쌤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85명 있는데 범퍼카 탄 애들과 롤러코스터 탄 애들이 아예 안 겹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치? 근데 이론상으로는 그렇긴 한데 잠깐만 범퍼카 애들 몇 명이야? 46명이지. 롤러코스터 몇 명이야? 53명이지. 잠깐만 있어봐.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냐? 둘을 더해봐. 몇 명이야 이거? 99명이네요. 어라? 야 전체 인원이 몇 명인데? 85명인데?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아 무슨 얘기야? 85명이면 최소한 몇 명 겹쳐야 돼? 14명 겹칠 수밖에 없네요. 난 물론 빵명이길 바라는데 상황적으로 불가능하네. 알겠죠? 아 최소한 14명은 겹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 상황에서 잘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2개짜리는 뭐 그닥 어렵지도 않아. 알겠죠? 자, 3개짜리 연습을 합니다. 3개짜리 봐봐. 3개짜리 내가 보여드릴게요. 434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434입니다. 자, 우리가 푸는 원소의 개수 문제는요.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끝내버리고 그걸로 파악이 안 되면 아까 얘기했죠. 문자를 잘 사용해서 공식에 때려 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자, 434번입니다. 자, 세 집합 A, B, C. 우리 집합색이 어떻게 그린지 알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다? A와 C가 서로소래요. 정민아, 서로소라는 게 뭐지? A와 C가 서로소래요. 서로소가 뭐였어? 그쵸.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 같지?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그러면 자, 그때 뭐 A 개수가 몇 개고 B 개수가 몇 개고 C 개수가 막 나와 있어. 그치? 오케이? 원소 개수 문제니까 1차적 조건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리겠습니다. A가 있을 거고요. B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원래대로 그리시고. 원래 C를 이렇게 그리지만 A와 C가 서로소래니까 잠깐만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B를 여기다 이름 쓰고 C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맞춰서 그래야 될 거 아니야. A랑 C랑 겹치는 게 없잖아. 그치?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개수 정리하시죠. A가 6개, 6개. 적기 좀 애매하니까 잠깐 보류. 그죠? B가 몇 개야? 5개. B는 3개의 공간이 있어. 아직 보류. C가 몇 개래? 4개래. C도 2개의 공간이 있으니까 보류. 그죠? 그 다음 질문. A 합 B가 9다. 여러분 A 합집합 B가 9래요. 근데 각각을 더하면 몇 개야? 11개지. 아, 몇 개가 겹친다? 2개가 겹친다. A교 B가 2개라는 소리죠. 그죠? 이게 밝혀짐으로써 여기가 4개인 게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아직 얘는 몇 개인지 모르죠. 또 문제 읽어봐야 되겠지? 그 다음 B 합 C가 6이래. B 합 C가 6이라고 잠깐만. B랑 C가 총 9개인데 합집합이 6개야? 몇 개가 겹친다? 둘을 더하면 9인데 합집합이 6개라는 건 3개가 겹친다. 끝났네. B에 5개 있으면 1개, 여기 1개 이렇게 되겠네. 그쵸? 모든 개수 파악이 끝났습니다. 알겠죠? 그때 합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다 더하라는 얘기죠. 6 더하기 4니까 10개다.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쌤, 뭐 3개짜리도 별거 없는데, 별거 없네. 뭐 문제마다 뭐 다른 거지. 알겠죠? 자, 별거 있는 문제로 가봅니다. 자, 어디냐면 441번입니다. 얘도 별거 있는 문제 중에 유형 문제입니다. 알겠죠? 문제집마다 깔려있는 기본적 공부 유형 문제입니다. 여기 특이 유형이 없어요. 자, 또 그거 경험해보죠. 자,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그 원소의 개수는 40개랍니다. 그때 자, A, B, C의 수학 문제를 풀게 했는데 A가 16개, B가 20개, C가 22명 이렇게 맞췄대. 그치? 이것도 뭐 원소의 개수 문제니까 뭐 우리 여느 때처럼 접근해 봅시다. 이거 바로 뚫릴 수 있으니까 전체가 있고요. 전체도 40개. A, B, C가 이번엔 서로소나 이런 말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그죠? 마찬가지 영역이 너무 많으니까 A가 지금 16명, B가 20명, C가 22명. 아직 뭐 잘 모르니까 잠깐 보류. 그죠? 그 상태에서 세 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 3명. 여기 가운데 3명이네. 됐죠? 여기까지만 준 거야. 그때 질문합니다. 세 문제 중 2문제만 맞힌 학생 수를 구하래요. 세 문제 중에 2문제만 맞힌 학생이 어디 있지? 여기 아니니? 여기랑 여기 아니니? 이해되겠어요? 나한테 쌤 여기에 있는 애들이 몇 명인지 구하라는데요? 그러네. 근데 이거는 상황이 좀 복잡해서 여기 몇 명인지 파악되냐? 안 되죠. 알겠습니까? 그럼 머리 잘 써봐. 안 될 거야. 나도 안 돼. 어떻게?
1차적 풀이를 포기한 거죠. 아, 그림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아. 그림으로 좀 복잡한 것 같은데? 포기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마음 내려놓으시고 문자로 다 때려놓고 공식에 대입하세요. 알겠죠? 자, 문자 지정 좀 할게요.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봐봐. 보통 이런 세팅에 이제 성향이 있으니까 문자를 이렇게 두는 센스가 좋습니다. 여기를 내가 A라고 여기를 B라고 여기 C라고 할게요. 여기를 X라고 여기 Y라고 Z라고 할게요. 3도 없으면 나 여기 보통 P가 씁니다. 뭔가 성향이 약간 느껴지시죠? 순수한 A, B, C에 내가 이제 A, B, C 썼고요. 알겠죠? 두 개씩 겹치는 거 X, Y, Z를 썼고요. 알겠죠? 셋 다 겹치는 P 뭐 이렇게 성향 구분해놓긴 하는데 어쨌든 자, 문자 세팅 끝났지? 그쵸? 그리고 바깥쪽에 몇 명인지 잠깐만요. 여기 있네.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학생은 없다. 이게 나와 있어야 돼.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학생 없다는 건 밖이야. 빵등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N, A 합, B 합 C가 얼마나 소리야? 40이라는 소리야. 합치반 말고의 애들은 없다니까. 그렇죠? 여기 말이 나와 있어야겠죠? 자, 그럼 봐봐. 이게 준비 단계야. 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내 실력을 못 풀겠으니까. 그러면 2단계로 넘어오라고. 그 2단계 준비 단계가 이거야. 문자 정착하시고. 자, 이제 공식에 대입할 겁니다. 우리가 배운 공식 저거밖에 없어요. 그죠? 이건 3개짜리니까 당연히 뭘 써야 되겠어? 이거 써야지. 됐습니까? 공식에 대입할게요. 합집합이 얼만데? 40은. 그죠? 저걸 뭐 또 쓸 필요 없으니까 저거 보면 대입할게. 알겠죠? NA가 몇인데? 16이라면서. 그죠? NB가 몇인데? 20이라면서. NC가 몇인데? 22라면서. 빼기, 가로 할게요. 어차피 빼기니까 가로에서 묶었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로. 이렇게. 됐습니까? 그죠? 대입할게요. 자, A 교비, A 교비. 요거 두 개죠? X 더하기 3. 맞아? 그 다음에 B 교시, B 교시. 요거. Y 더하기 3. 이해되고 있습니까? C 교 A, Z 더하기 3. 됐어요? 거기 빼기 뭐야? 아, 더하기. 3개의 교집합 3. 그죠? 나한테 질문한 게 뭐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인지 물어본 거 아니야? 세 문제 중 두 문제만 맞춘 학생들. 그쵸? 시계 없는 거 봐봐. 답은 당연히 나오니까 낸 거지. 이해됐습니까? 정리해보시면 40은 요거 더하면 42, 52, 58 마이너스 가라고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9 더하기 3입니다. 그죠? 뭐 전개해서 하시면 이게 얼마인지 나오겠죠. 끝.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환경이 달라지긴 하더라도 당연히 문자로 깔면요 나올 수밖에 없어. 알겠죠? 배운 게 저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화 시켜서 접근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자로 정리해서 힌트 다 떼어넣으세요. 알겠습니까? 열림에서 푸시면 답은 꼭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답을 잘 찾아서 처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관련 문제도 마무리가 됐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체크해 보시고 바로 이제 오늘 그 다음 유형입니다. 우리 짧은 여름방학에 빨리 진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바쁘게 명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되겠습니까? 자, 지우겠습니다. 네, 지우고요. 자, 이제 명제로 넘어가시죠. 자, 벌써 이제 우리 몇 번째 단어네? 큰 이 단어는 집합과 명제인데, 그죠? 명제 그 안에 두 번째고요. 그냥 일반적 단어로 얘기하면은 우리 뭐 배웠지? 1번 점과 좌표, 그죠? 2번 직선의 방정식, 3번 원의 방정식, 4번 도형의 이동, 5번 집합. 벌써 6번이에요. 6번. 6번 이렇게 쓰냐? 아, 이거 4번인데. 이게 어디죠? 아, 그렇죠. 명제. 명제입니다. 명제. 알겠죠? 윤성아, 명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명제요? 응. 참과 거짓. 말을 잘라서 얘기하지 마시고 문장으로 얘기해줘야죠. 참과 거짓이 존재하는 문장. 아, 뭐 거의 90% 정답이죠. 다음에 맞니? 명제가 뭐냐면, 그렇죠. 참 거짓이 분명한, 명확한 문장을 명제라고. 명제.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단어는 여자다. 명제야 아니야? 명제주. 거짓이 명제주. 알겠습니까? 그런 거야. 알겠죠? 거짓이잖아. 명제지. 알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봐봐. x 플러스 이제 지금 삐죽삐죽 오는 친구들 이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상상하지 마! 네, 자, 보세요. x 플러스는 3이다. 명제 아니야? 명제 아니에요.
명제 아니?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병준이가 내가 좋아요. 집합자는 병준이가 아니랍니다. 그렇죠? 명제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면 얘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x 값 따라 틀려지니까 참 거짓이 이런 건 명제가 아니죠. 그러면 x가 0일 때 x 플러스 1은 3이다. 정민아 명제 아니? 명제죠. 거짓인 명제죠. 뭐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명제는 꼭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니죠. 알겠죠? 중요한 참 거짓이 정확해? 그런 건 명제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쌤은 지금 이제 약간 그 문장으로 표현했지만 수학에서 다루는 명제는 이제 가정과 결론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알겠죠? 뭐 그렇지 않은 명제도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 다룬 건 가정과 결론으로 뭐뭐이면 뭐뭐 있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명칭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수학이다 보니까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니겠죠? 이게 두 문장으로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요.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4의 배수. 참일까 거짓일까? 참.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아니 알았어. 응? 응. 거짓? 거짓? 경진 왜 거짓이죠? 그 2의 배수에 6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선생님 6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달래만 들면 되죠. 그죠? 6대 거짓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봐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봐봐. 이 명칭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이 모양은 다 알고 내용도 다 알 텐데 명칭에 대한 공부 잘 안 하니까 알겠죠? 처음 할 때마다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이게 2의 배수이다라는 문장과 4의 배수이다는 이 문장,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명제를 만든 거잖아. 그렇죠? 그때 이 문장들을 조건이라고 불러요. 얘들이. 알겠죠? 이거 조건이라고 불러요. 이거 조건이야. 그러니까 4의 배수라는 조건, 2의 배수라는 조건 알겠습니까? 이 조건을 이제 앞에 달면 얘를 가정이라고 불러요. 얘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통 수학에서 다루는 명제들은요.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가정과 결론으로 세팅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조건 P이면 조건 Q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반대로 조건 Q이면 조건 P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이 조건들은 서로 위치 바꿀 수 있겠죠? 얘는 물론 거짓인데 알겠죠? 조건을 바꿔버리면요.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참이 어디죠? 2의 배수 참이죠. 알겠습니까? 4의 배수는 다 2의 배수 맞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명칭이 뭐냐면 봐봐. 뭐뭐이다라는 이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각각의 문장들을 조건이라고 조건. 쌤 조건이 뭡니까? 라고 하면 조건은 문장이야. 알겠죠? 뭐 2의 배수이다, 뭐 4의 배수이다 이런 하나의 문장들을 얘기하는 거 알겠죠? 그때 앞에 달면 이걸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달린 얘를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결론으로 세팅된 명제라고 부르는 건데 알겠죠? 그때 이걸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쓰죠. 이 조건을 보통 P라고 많이 이름 듣고 있죠? 이 조건을 조건을 말이야. 조건 P. 요 조건을 조건 Q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P면 Q이다 어떻게 표현해? P면 화살표로 Q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로 이야기하면 P면 Q이다라는 말을 이제 한글로 얘기 잘 안 하죠. 수학이니까 알겠죠? 이렇게 P이면 Q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2의 배수가 P라는 조건, 4의 배수가 Q라는 조건이라면, 그죠? P면 Q이다는 참이야? 이랬으면 선생님 거짓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호화 시켜서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제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라는 것부터 잘 이해를 해주시고 알겠죠? 이해됐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첫 번째 배우는 게 이제 부정문 만들기죠. 부정문 만들기. 이거는 쌤이 좀 필기용어로는요 이렇게 적어놓긴 했습니다. 첫 번째 한 문장 부정은 동사 부정이다 이렇게 있는데. 동시 부정이라 써 있는데. 동사 부정입니다. 동시가 아니고 동사 부정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 동사입니다. 타이핑이 잘못됐나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사람이다. 이런 조건이 있어. 그죠? 나는 사람이다. 명제를 할 수 있겠네. 그죠? 얘 부정 뭐야?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죠? 그렇게 이제 그 기본적인 동사 부정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사실 이 의미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순간들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공식화시켜 얘기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야겠죠? 이것보다는 이제 두 문장 부정. 두 번째 두 문장 부정들은 이제
드모르간 쓰듯이 하면 됩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쓰듯이. 싹 다 부정을 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요. P and Q다의 부정은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잠깐만요. 부정에 대한 표현 좀 할게요. 조건 P의 부정을 우리 어떻게 쓰기로 했지? 물결 P, 그죠? 이 물결 뭐라 불러? 뭐라 불러? not이라고, not. 알겠습니까? not P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P라는 조건이 있어. 그놈의 부정 우리가 기호로는 not P 이렇게 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부정은요. 드모르간 not이 싹 다 부정. 알겠죠? 뭐 어떻게 돼? P는 not P, and는 or, Q는 not Q. 이렇게 부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부정은요. 싹 다 부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틀을 가지고 우리가 부정문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가령 예를 들면 자 부정문 만들어 볼게요. 이런 부등식은 오히려 쉬워요. 478번 봐봐. 478번입니다. 478번입니다. 부정문 만들기 위해서 간단히 연습하고 잠깐 쉬죠. 478번입니다. 보시면은 자, P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래요. 마이너스 2부터 X는 3까지. 여기 조건 P. P라는 조건.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Q라는 조건이 마이너스 3부터 5까지입니다. 뭔지 알겠습니다. 그죠? 이게 뭐라 했냐면 P 또는 not Q의 부정을 줘요. 그죠? 이건 두 문장 부정이죠. P이거나 not Q의 부정을 구하라는 거니까. 얘 부정 어떻게 되겠어? 부정 not P and Q를 구하라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두 문장 부정은 이렇게 싹 다 바꾸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 not P가 뭐야? 얘가 아닌 거잖아. 잘 써야 돼. not P 써볼게. not P가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도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아닌 거죠. 수식선이 쫙 있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사이만 P인 거고 이게 아닌 것들이니까 바깥쪽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되겠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는 들어야 됩니다. 여기 는이 없으니까 는이 있어야지. 부정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는 그죠? 3보다 어떻게 돼? 크다. 이게 not P예요. 알겠습니까? Q는 그대로 이거죠. 그죠? 둘의 and니까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둘의 교집합 뭐야? 이거 수식선 잡아볼게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다가 있고요.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가서 5까지 여기랑 여기를 얘기하는 거네요. 알겠습니까?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늘 있습니다. 마이너스 작거나 같고 또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런 답이 나오겠네요. 되겠습니까? 이건 뭐 부등식에서 만들어지는 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체크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다른 것도 가볼게요. 480번입니다. 480번 봐봐. 자, 임의의 실수 A, B, C에 대해서 여러분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 체크됐죠? 이거는? 지워져야겠죠? 480번의 문장 봐봐. 이거 어떻게 되겠어? 무슨 말이야 이거? 실수 A, B, C에 대해서 얘네들의 합이 0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거? 뭐라고? 얘네들 다 같다. 그렇죠. 여러분 실수에서 제곱의 합이 0이라는 건 싹 다 0이라는 얘기예요. 다 알겠습니까? 제곱은 어차피 0 아니면 양수일 거 아니야. 양수끼리 더해서 0 될 수 없잖아. 다 0이라는 얘기죠. 그 말은 얘도 0이고 그 말은 A랑 B랑 같고 얘 0이라는 소리죠. B랑 C랑 같고 얘 0이라는 얘기죠. C랑 얘도 같다라는 거죠. 주어진 문장은요. 제곱의 합이 0이라고 표현됐지만 걔는 이 얘기야. 야, 요 얘기야. A, B, C는 다 똑같아 이 말이야. 0이라는 소리 아닙니다. A, B, C는 다 똑같아 이 말이야. 알겠죠? 얘의 부정과 같은 것을 찾으래요. 찾아봐. 뭘 것 같아? 나 몇 번? 자, 주어진 문장은 A랑 B랑 C는 다 똑같은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이놈의 부정이 되는 걸 찾아라 라고 나왔습니다. 윤서가 뭔 것 같아요? 이게 은근 어려워 이게.
오히려 두 문장 부정이 쉬워. 그거는 풀이 있으니까. 이건 너네가 이해해서 풀어야 돼. 병진은 몇 번인 거야? 5번. 다음 어떻게 생각해? 저도 5번. 5번. 윤성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는데. 그렇죠. 답은 5번 맞습니다. 알겠죠? 5번입니다. 자, 왜 아닌지 좀 설명해 드릴게. 알겠죠? 이게 헷갈릴 것 같은데, 봐봐. 세 개가 다 똑같아! 라는 말의 반대말은요. 뭐, 굳이 따지면, 두 개만 같을 수도 있고, 다 다를 수도 있어. 라는 얘기거든. 알겠어? 그걸 이제, 돌려 얘기하면, 더 명확하게 얘기해주면, 5번처럼 얘기하면 됩니다. 셋 중에 서로 다른 게 존재해. 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언어적인 측면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어진 요 세 문자가 다 똑같은 값이야 라는 말의 반대말은요. 다른 문자가 하나라도, 다른 숫자가 하나라도 존재해 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표현한 게 5번이에요. 알겠죠? 혹시 그 헷갈리는 친구 중에서 선생님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는 게 있으시다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드릴게요. 헷갈리는 게 있습니까? 문장 중에서? 없나요? 다 해드릴까요? 봐봐. 다 하면 더 혹시라도 엉킬까봐. 일단 답은 5번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1번을 보시면 1번은요. 이런 뜻이에요. A랑 B랑 같거나 B랑 C랑 같거나 C랑 A가 같아 라는 게 1번입니다. 해석은 해드릴게요. 알겠죠? 당연히 얘 반대말은 아니야. 알겠죠? 오케이? 왜냐하면 다 다른 것도 존재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2번에서 해석은 2번은 뭐 해석할 게 없네. 다 다른 놈이야 라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두 개만 같은 것도 얘 부정이 있기 때문에 2번 답이 아니죠. 알겠습니까? 자, 3번을 표현하면요. 3번도 이 말이야. 여러분 3번이 2번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래서 3번이랑 2번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왜? 곱한 게 0이 아니라는 건요. 얘도 0이 아니어야 되고 얘도 아니어야 되고 얘도 아닌 거야. n드로 가는 거죠. 부정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 4번은요. 이거 말 그대로 A, B, C 중 적어도 A, B, C 중 서로 같은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라는 거는 두 개만 같을 수도 있고 세 개가 같을 수도 있고 뭐 세 개 같은 거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지. 4번 부정이 아니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식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하고 가면 요거 실행해 드릴게요. 요거는 뭐 표현, 팁. 진리집합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진리집합? 정리가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냐 혹시? 어떤 문장이 네. 그렇죠. 네. 어떤 문장이 여기서 말하는 문장은 우리가 말하는 조건을 얘기하는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집합, 되게 하는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그래요. 진리집합. 명칭들을 초반이니까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선생님이 왜 예를 들면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라고 했죠.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근데 이런 걸 조건이라고 그랬잖아. 조건 P 얘는 조건 Q. 우리가 명제로 표현할 때는 소문자 쓰거든. 조건 Q 이렇게. 그러면 이 명제는 야 P명 Q이다가 참인지 확인해봐. 선생님 거짓입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쵸? 그때 진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야 조건 P의 진리집합. 집합은 우리가 보통 대문자 쓰잖아. P라 하자라고 쓰는 거. 얘가 뭐야? 이러면요. 조건 P는 2의 배수이다 라는 게 조건이란 말이야. 그놈이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은 뭐겠어? 2의 배수 2, 4, 6, 8 이런 집합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조건에 따른 그놈에 대한 집합화시킨 그 정체. 쉽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조건, 그 문장에 대해 참이 되게 하는 그 집합들 알겠습니까? 그걸 진리집합 부르는 거야. 그러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당연히 얘가 될 것이고 조건 Q의 진리집합은 얘의 진리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얘의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Q가 될 것이고 뭐겠어? 4, 8, 12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명제에 들어있는 이 조건, 문장을 집합으로 표현한 걸 그냥 진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 알겠죠? 뭐 특별한 의미가 크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명제에 의한 조건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집합을 자꾸 연동시킬 거니까 이 명제 문제를 집합을 바꿔서 풀기도 하고요. 집합 문제를 가지고 명제를 풀기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엮일 겁니다. 그래서 명제 앞에 집합을 가르치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용도에 대한 정리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까지 정리해놓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참 거짓 판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일기씩 하시고 뭐 선생님도 밤에 폰을 조금씩 하고 자긴 하는데 선생님 뭐 손 직접 써줬어. 코리아 포스. 아 그러냐? 가져가요. 가져갔어. 줄게. 여기 윤성이 뒤에 다 들어. 가만 있어.
자, 명제가 여러분 문제가 이제 어려워질 소재가 많이 있는 파트긴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로 가보죠. 부정문은 뭐 이렇게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명제의 본격적인 풀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제 진리집합은 그렇고요. 여기 다 돼 있을 거니까. 두 번째 이야기로 가면요. 이거 뭐 진위 판정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참 거짓 판단 문제인 거죠. 명제가 대부분 이제 여기가 골 때리는 상황인 건데, 왜냐면 이게 명제에서 배우는 건 되게 작아요. 가르칠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명제에 사용되는 문장이 이제, 왜냐면 이게 명제가 뭐냐면 참 거짓 판단하는 문장이니까, 그러면 참 거짓을 판단하는 소스를 막 던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소스에 대한 범위는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부터 최근에 배운 수학까지 그냥 던지기가 되게 쉬운 거야. 왜? 어떤 내용이든 끌고 와가지고 야 이러면 참이야? 이러면 거짓이야? 라고 질문할 수 있으니까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확실히 수학적 상식이 많은 친구들이 명제가 다루기 좀 편합니다. 알겠죠? 뭐 그런 건데, 우리가 할 것은 이 진위 판정, 즉 참 거짓 판단을 하는 게 명제 주예요. 명제 문제 대부분 그냥 이 가정과 결론을 주면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그걸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순서를, 얘도 순서를 잡아드릴 건데, 이렇게 갑시다. 첫 번째, 우리가 명제를 만나면 이제 진리집합으로 포함관계, 즉 집합의 포함관계로 파악이 가능한 건 이걸로 끝냅시다. 여기서 말하는 집합이라는 건요, 진리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진리집합.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식이에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이 나왔어. 이거 참이었어 거짓이었어? 거짓이었죠. 그렇죠? 내가 요거를 진리집합으로 표현 좀 해볼게. 알겠죠? 진리집합 P는 P면 Q이더라고 가정했을 때 P는요 2, 4, 6, 8 뭐 되겠죠? 그렇죠? Q는요 4, 8, 12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포함계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럼 얘를 그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P가 이렇게 큰 놈이고요. 거기 안에 Q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P가 2, 4인데 2는 밖에 있고 4는 안에 있을 거고 6은 밖에 있고 8은 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때 우리가 P면 Q이다가 참이야? 물었을 때 거짓이었거든? 거짓인 이유는 왜죠? 요놈들 때문에. 알겠습니까? 즉 이게 이런 거야. P가 Q랑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P가 Q를 포함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즉 P면 Q이다 물었으면 P가 Q에 포함돼야지 참이 돼요. 뭔 얘기냐면 반대로 봐봐.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냐 그랬어.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었죠. 4의 배수다 2의 배수 맞습니다. 그죠? 그때 얘를 또 마찬가지 뭐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A를 할게요. A라고 얘를 B라 하면 진리집합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4의 배수는 2의 배수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이게 포함되는 방향으로 우리한테 명제를 질문하면 무조건 참이에요. 왜?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알겠죠? B 안에 이렇게 A가 들어있으면 A는 B냐? 이건 참인 거죠. 왜? A는 모든 아이들은 B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즉 포함관계가 가는 방향으로는 집합을 명제를 질문하면 참이 되는데, 이해되겠어요? 포함관계가 반대인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하면 거짓인 거죠. 알겠습니까? 왜 거짓이냐면 얘네들 때문에 P가 Q에 포함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거짓이야. 그때 우리 요놈을 뭐라 부르냐? 발레라고. 발레. 이 문장이 거짓인 발레.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이 거짓인 발레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P 차집합 Q에 들어있는 거예요. P에서 Q를 빼면 남는 게 얘네들이잖아. 얘네들이 공집합이 아니야? 그러면 거짓이야. 왜? 거기에 발레가 있다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지금 뭔 말이냐면 봐봐. 집합의 포함계에서 이렇게 합니다. P가 만약에 Q에 포함된다 이면 P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예요. 요건 이해되겠죠? 자, 정리 좀 해드릴게요. 요 말이 되겠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조건들의 관계를 통해서 명제를 만났을 때 각각의 조건이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해? 그럼 그건 집합으로 풀어거든요. 그게 편해. 쌤 이렇게 포함되는데요? 참이야. 쌤 포함되지 않는데요? 거짓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짓일 때 여기 쓸게요. 거짓일 때 거짓이면
발레가 있는 집합이 어디라고? 발레가 있는 집합? 발레는 P 차집합 Q에 존재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P이면 Q에다가 참임을 물었는데 걔가 만약 거짓이었어? 그럼 발레가 있다는 건데 발레가 속한 집합은 P 차집합 Q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원소가 있으니까 이 명제가 거짓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참거짓 판단 문제 만날 때 첫 번째는 각 조건들을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해? 그러면 집합으로 푸세요. 그게 편할 겁니다. 그렇죠? 집합으로 표현해서 포함 관계로 파악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만약에 거짓이라면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포함이 되지 않은 그놈은요. 어디 들어있어? P명 Q에다가 만약에 거짓이었어? 그럼 발레는 P 차집합 Q에 있었을 거야. 거기 원소가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이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레의 위치를 묻는 문제도 잘 내기 때문에 꼭 챙겨놓기. 알겠죠? 필기장에 적혀있긴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선생님, 이 문장은 집합으로 표현이 어려운데요? 그래? 아, 그거는 어쩔 수 없어. 발레 찾기를 해야 돼. 근데 이 발레 찾기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공식이 없습니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발레 찾기는요, 선생님 어떻게 알려줄 게 없는데? 그냥 잘 생각해봐. 알겠습니까? 이게 다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 개인차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흡사 경우의 수처럼. 쌤이 경우의 수 알려드릴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게 많이 공부할수록 막 실력이 늘고요. 이 개인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마찬가지. 이쪽은 그냥 경험이야. 네,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많이 풀어서 많은 발레를 접해봐야 논리가 잡히는 거야. 알겠죠? 요놈 이제 웬만하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실력이 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이 참거짓 판단만 열심히 우리가 연습을 할 건데 그 참거짓 판단하기 전에 이제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용어들은 별로 이제 뭐 전달할 게 별로 없으니까 다 정리해 놓고 참거짓 판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용어가 두 가지 테마가 있는데 자, 3번으로 정리할게요. 역, 대우 이런 게 있죠. 그죠? 자, 우리가 배운 명제는 P면 Q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가정과 결론을 표현의 명제가 있었죠. 그쵸? 오케이? 그때 이렇게 역이라는 용어가 있죠. 역. 이 명제의 역은 뭐죠? Q이면 P이다.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탁 바꾸는 명제를 우리는 역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얘 둘이가 역 관계에 있는 거야. 그러면 Q이면 P이다, 역을 구해라. 그럼 P이면 Q이다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가정과 결론을 딱 바꾼 걸 우리 역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선생님 그 증명이나 어떤 이야기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용어야, 용어. 알겠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 대우라는 게 있어. 대우 관계. 대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대우. 이 명제, 대우 명제를 적어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not Q이면 not P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얘는 뭐냐면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그 명제, 대우 명제는요. 얘를 뒤바꾸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not Q이면 not P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것 또한 용어일 뿐입니다. 선생님 이게 왜 대우입니까? 나도 모르지. 이거 그냥 용어야. 알겠죠? 그렇대 그냥.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게 대우래요. 알겠죠? 자, 여러분 기존에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 친구들은요. 역이 중요합니까? 대우가 중요합니까? 대우가 엄청 중요하죠. 영준아, 대우가 왜 중요하지? 저 다 까먹었어요. 그래, 아까 까먹었어요. 그냥 까먹었다가 표현보다는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됩니다. 알겠죠? 몰라도 됩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잖니, 그지? 윤성호 씨 기억나니? 대우 명제가 왜 중요했지? 기억 안 나나? 네? 대우 율라 중요합니다. 윤준아 왜 중요하죠? 기억 안 나요? 저? 많이 들었는데 대우가 중요하다 그랬었는데 대우가 왜 중요하냐면 봐봐요. 요거를 쌤이 본 명제 같이 그려면 알겠죠? 본 명제와 대우 명제는요. 대우 명제는 항상 참 거짓이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명제가 참이야? 대우 명제 참이야. 원래 명제가 거짓이야? 대우 명제가 거짓이야. 그 명제와 대우는 참 거짓이 항상 같이 갑니다.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P명 Q에다가 만약에 쌤이 참이라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알겠죠? 그럼 이걸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 그쵸? 그러면 얘의 대우 명제가 뭐죠? not Q이면 not P 되잖아. 그쵸? 그죠? 이걸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요. 얘는
Q 여집합과 P 여집합 아니야? 맞아? 여러분 P가 Q에 포함되면 여집합은요 반대로 포함되죠. 그죠? Q 여집합이 P 여집합이 포함될 거란 말이야.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 그렇죠? 즉 Q 여집합이 P 여집합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는 무조건 참인 거지. 다은이 뭔 얘기인지 알겠니? 다은이야? 네. 저번에 우리가 P가 Q에 포함된다이면 네. 둘의 여집합은 어디에 포함된다고? 반대로 포함이 기억납니까? 네. 그럼 봐. P면 Q에다가 참이라는 게 포함된다는 소리잖아. 네. 이게 포함되면 참일 거 아니야, 그렇지? 명제 표현했을 때. 그죠? 네. 그러면 not P와 not Q는 포함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 반대로가 참이겠지. 그잖아. 네. 얘가 참이면 not은 반대가 참일 거야. not이 여집합이니까.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얘의 대우 명제가 얘야. 그잖아. 부정에서 바꾼 거니까. 우리 바꾼 걸 이걸 안 바꾼 거 화살표 바꿨지 뭐. 뭐 상관없잖아. 어차피.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요건 증명이고. 알겠죠? 우리 짚어서 배웠다시피.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가 중요해?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요. 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대우 명제 보통 언제 쓰냐면요. 이 대우 명제는 부정문이 많은 문제에 씁니다. 부정문이 많은 명제. 많은 명제 더 쓸게요. 명제 활용을 합니다. 많은 명제. 무슨 말이냐면 쌤이 예시를 하나 해볼게요. 봐봐. 여러분 그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x-1 곱하기 y-2가 0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거나 y는 3이 아니다. 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생각의 시간을 1분 드리겠습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자면 실수 xy에서 기본 조건이고 네, 3인데요. 3입니다. 네. 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30분 남았습니다. 아, 1분 기네. 예이면 예이다라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저요? 다음 어떻게 생각해? 거짓. 거짓? 오케이, 감사합니다. 왜 거짓인지 알겠어? 얘기할 수 있겠어? 그건 모르겠다. Y가 2만 안 되죠. Y가 2면 안 된다. 2면 0이죠. 뭔지 알겠습니다. 정말 생각해. 거짓. 거짓. 유진은 어떻게 생각해? 대우하니까 참이 많네. 대우랑이 참이 나온다. 참이 나왔대요. 병진 어떻게 생각해? 저 고지는 않는데. 거짓? 아니, 대우를 이용한 유진이만 참이라고 그러네요. 자, 예이면 예이다? 모르겠어. 왜? 너무 복잡하지 않냐? 이럴 때 쓰는 게 우리 유진이 한 것처럼 대우를 쓰는 거야. 대우가 참 좋아요. 야, 이거 너무 복잡해서 못 풀겠으니까 대우 명제를 활용할게요. 다은이야, 네. 만약에 대우 명제가 참이면 저거 참 맞지? 네. 대우 명제가 거짓이면 저거 거짓 맞지? 오케이, 대우랑 써봅시다. 자, 얘의 대우는 뭐죠? 얘를 부정해서 앞으로 가야지. 얘 부정하면 어떻게 돼? x가 1이고 and y는 3이면 그죠? x-1 y-2가 뭐다? 0이다. 오케이, 이게 대우는? 여러분 이건 참이야 어디지? 참 아닙니까? 야 1 대입하고 3 대입하면 0 맞잖아. 참이네. 그거 봐, 대우가 이거 쉽다고. 이래서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이제 경우에서 했으니까 경우에서 풀 때 왜 꼭 적어도란 멘트가 있다고 경우에서의 6번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상황을 부여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뭐 케이스가 너무 많고 짜증나. 그럴 때 쓰는 게 전체에서 반대 케이스를 뺄까를 고민한단 말이야. 그것처럼 명제를 다룰 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머리 아파? 대우를 쓰세요 그냥. 알겠죠? 그럼 분명 둘 중에 한 개는 요만큼은 더 쉬울 거 아니야. 그걸 고민해서 풀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괜히 막 어려운 걸 두들기고 있지 말고. 알겠습니까? 항상 대우를 고민하되 이렇게 부정문이 많고 또문이 많은 것들은요 대우가 훨씬 편하죠.
왜냐 아무래도 우리 해석할 때 또는보다는 and가 편할 것이고 뭐뭐가 아니다보다는 뭐뭐이다가 편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대우명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자. 쌤이 경우에서 문제 풀 때도 그 여사건의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두 가지의 관측을 해서 선택해라라는 표현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이건 경험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모든 걸 이렇게 풀어라는 거 없습니다. 대우명제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겠죠? 부정문이 많을 때는 대우명제로 떠올려주세요,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 용어들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네 번째 요 용어까지 정리하고 이제 문제풀이 할게요. 자, 여러분 혹시 필요 충분 조건 기억나십니까? 다들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지. 내용 별거 없어요, 알겠죠?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있어. 봐봐, 선생님이 오늘 이런 걸 조건이라고 부른다 했잖아. 조건 P, 조건 Q 이렇게 그죠? 이런 거 이름 조건인데 여기에 조건을 파헤쳐 보면요, 필요 조건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 각각의 문장을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자, 그건 언제 쓰는 거냐면 이런 거야, 봐봐. P면 Q이다를 내가 확인했는데 이게 참이었어. 이 참이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참이었어. 그럴 때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뭐냐면 봐봐. P면 Q이다가 참이었어. 그때 P 이면할 때 P 이 가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받는 놈이 참이잖아, 그렇죠? 받는 요 놈, 요 조건. 요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명칭입니다. 알겠죠? 명칭이기 때문에 쌤이 그냥 어차피 외워야 될 거잖아, 이름을. 그렇죠?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봐봐. P에서 Q로 주는 게 참이었지. 그러면 P는 충분하니까 주는 거야. 주는 놈이 충분 조건인 거니까. 나는 충분하니까 너한테 주겠다. 이게 참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Q는요? 필요하니까 받는 거야. 받는 놈이 필요 조건이야. 알겠습니까? 이건 명칭이야. 그냥 암기예요. 알겠죠? 뭐 어떤 원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받는 놈은 필요 조건, 주는 놈은 충분 조건.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일 때 이야기야. 참일 때. 이해됐어요? 그럼 만약에 P명 Q이다 거짓이었어. 그때는 무슨 조건이야? 얘는 조건의 이름은 없습니다. 거짓인 명제는 조건 따위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참인 관계를 만족했을 때 우리는 조건의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문제를 이렇게 내요. 여기 봐봐. 이렇게 합니다. 야, 조건 P가 있고 조건 Q가 있어. 말을 이렇게 해요.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파악해봐라. 이렇게 문제를 낼 겁니다. 그럼 봐봐. 자, 이 대화가 돼야 돼. 조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물었는데 지금 나한테 이 조건을 쓰라는 게 조건 P에 대한 이름을 쓰라는 거야? Q에 대한 이름을 쓰라는 거야? 이 이야기는. P에 대한 이름을 쓰라는 거죠. 왜냐면 주어가 어디 붙어 있어? 주격조사. 은는이가. 알겠습니까? P의 조건이 있잖아. 알겠죠? 이 질문은 Q랑 비교하면 P는 무슨 조건이야? 라고 묻는 거야. 이랬습니까? 용어가 정확해야 될 거 아니야? 대화가. 이해되겠어? 그럼 봐봐. 이거 답을 구하려면 여러분들은 두 번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볼게. 일단 P명 Q이다가 참인지 확인하세요. 확인했더니 거짓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까? 그 다음 Q이면 P이다도 풀어야 돼. 그랬더니 참이 나왔던데? 이건 가정이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었다면 조건 P는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랬습니까? 왜? P 입장에서는 받는 것만 참이잖아. 이 새끼는 필요한 새끼란 말이야. 알겠죠? 필요 조건입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풀었는데 쌤,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인데요? 그래? 그럼 P는 충분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한 놈이잖아. 이걸 뭐라고 부른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 알겠죠? 그럼 우리가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확인하려면 명제를 몇 번 풀어야 돼? 무조건 2번 풀어야 돼. 예이면 예이다, 예이면 예이다 푼 다음에 참인 상태를 봐서 쌤 얘는 충분 조건입니다. 얘는 필요 조건입니다. 근데 만약에 둘 다 거짓이야? 조건 따위 이름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툴로 하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의 이야기다. 알겠죠? 자, 그럼 쌤이 명제 거의 뭐 반 이상에 대한 얘기를 반방에 다 정리했습니다. 별 내용이 없죠, 사실. 그죠? 그냥 역관계가 뭐고 대우관계가 뭔지, 참인 명제를 만났을 때 필요 조건이 뭐고 충분 조건이 뭔지
명칭만 공부할 뿐인 거고 알겠죠? 어차피 이제 문장들은요 다 참, 거짓, 판단 연습하는 거야. 이건 이제 문제풀이가 공부야 그냥. 많은 문제 풀면서 참, 거짓을 많이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제 한번 참, 거짓 문제를 하나씩 같이 진입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484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진입학은요 아무래도 내가 푸는 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왜? 이 경험이 중요한 파트라 여러분들이 푸는 게 좋으니까 알겠습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다양한 진입학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질문해 가면서 서로 논리적인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쌤이 딱 봤을 때 헷갈리는 문장 위주로 알겠죠? 뭐 몇 번을 풀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문장을 공부할 뿐인 거기 때문에 문제 푸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냥 문장에 대한 공부죠. 알겠죠? 하나씩 쌤이 좀 곤란해 보이는 거 위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84번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484번입니다. 일단 쌤이 여기 484번에 4번 얘기부터 가볼까요? 4번입니다. 아, 2번도 괜찮을 것 같네요. 2번부터 가볼까요? X가 Y가 Z이면 아, 반대구나. 얘이면 X, Y가 YZ이다.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을 고르시오. 자, 요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보겠습니다. 알겠죠? 정민아 어떻게 생각하니? 이건 일단 포함 관계는 불가능할 것 같고 알겠죠? 발레 찾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얘이면 얘이다 참여 거짓이야. 정민 부정 참여 거짓. 잘 모르겠어? 거짓? 이유는? Y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Y가 만약에 0이면 Y가 0이고요. 아, X, 오, 되네? Y가 0이면 같아지네? 인정, 거짓이죠. 여러분, 거짓인 이유는 지금 정민처럼 발레 한 개만 딱 들어주면 명확한 거야. 알겠죠? 참인 게 얘기하기 되게 어렵죠. 왜 참인 건 증명해야 돼. 쌤, 이러니까 이건 진짜 증명을 해야 돼. 거짓인 건 얘기하기 완전 쉽죠. 쌤, 예를 들어서요. X가 마이너스 1이고 Z가 2이고 Y가 0이면 얘는 만족하지만 얘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맞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거짓입니다. 그 다음 4번 한번 가볼까? 4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다이면 X는 0이 아니고 and Y도 0이 아니다. 유진아? 참여 거짓이야. 거짓? 이유는? X가 1이고 Y 0이면 되니까 그렇죠? 아, 맞습니다. 이건 좀 재미없는 문제이긴 했네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할게요. 재미없네요 여기. 알겠죠? 다음 문제로 하시죠. 485 니은 485의 니은이야. 뭐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지금 알겠죠? 각주아이 공부하는 겁니다. 485의 니은입니다. A랑 B가 무리수이면 A 더하기 B도 무리수이다. 다네야? 네. 참여 거짓이야. 거짓이죠. 왜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게 서로 플러스 같은데 숫자로 얘기해주세요. 숫자로. 루트 2랑 마이너스 A가 루트 2고 B가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켤레 형태가 되게 발레로 많이 씁니다. 오케이? 아, 좋습니다. 아니, 거짓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요거 좀 더 달고 갈게요. 자, 잘했어. 정준아? 네. 반대말은 이명재 역은요? 이명재 역이요? 네. 둘의 합이 무리수이면 둘 다 무리수이다. 참여 둘의 합이 무리수이면 둘 다 둘다 무리수이다. 참여 거짓이야. 아 그거 참 것이죠. 네, 뭐 좀 확인합니까? 천천히 생각해서 대답을 하세요. 얘 플러스가 이 둘의 합이 무리수이면 네. 얘가 A랑 네. B가 무리수다. 네. 아니죠. 아니죠. 왜죠? B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죠. A가 0이고 B가 루트 2 이러면 뭐 둘이 하면 무리수 많지만 둘 다 무리수 아니죠. 거짓이네요. 그렇죠. 이러면 얘를 만약에 조건 P라 하고 얘를 조건 Q라 하면 P는 무슨 조건이야? 조건이죠. 그렇죠. 필요성 조건이 얘를 달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참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뭐 초반 문제라 가벼운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자, 요 얘기 다 해야 되겠네요. 490번으로 넘어가요. 490번입니다. 490번 전에 요 얘기를 한번 짚고 갑시다. 487번 이건 쌤 볼게요. 487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잘 내. 이렇게가 뭐냐면 봐봐.
자, 전체 집합 U에 대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 PQ를 하자. 두 집합 PQ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라고 하고 진리 집합의 상황을 좀 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질문이 뭐냐면 487입니다. P이면 not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가 뭐냐라고 물었어. 이런 질문을 그냥 중버전 아이돌 되게 잘 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P면 not Q이다가 거짓이라는 건 P, 진리집합 P가 Q, 얘를 진리집합 P가 Q 여집합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 맞죠? 포함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왜 그렇다고? P 차집합 얘 여기 안에 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발레가 위치하는 공간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발레가 존재할 거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럼 P에서 Q 여집합을 뺀 거에 발레가 있을 거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럼 어디겠어요? P랑 Q가 이렇게 있는데 P면 not Q이다가 거짓인 발레는 P 차집합 Q 여집합 거기에 있을 거라고. 자, P에서 Q 여집합을 빼면 어디 있어? Q 여집합 이거잖아. 빠지면 여기가 발레가 위치한 공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헷갈리지 봐봐. 이게 약간 공식도 툴로 기억을 하는 게 좋아. 반우야, P면 Q에다가 발레 거짓이래. 발레는 어디에 들어있었어? P 차집합 Q에 발레가 존재할 거란 말이야. 여기 원소가 있으면 포함 안 하니까. 얘는 질문이 다르잖아. P면 not Q에다가 거짓이래. 발레는 어디 있겠어? P 차집합 Q 여집합 있을 거라고. 이건 이해됐어? 아, 이게 왜 여긴지 모르는구나 네가 지금. 봐봐. P에서 Q가 아닌 걸 빼래. 그러면 P가 요 두 개인데 이 중에 Q가 아닌 게 뭐야? 얘지. 이거 빼라고. 남은 게 여기지. 이해됐습니까? 집합의 연산의 문제였구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B가 되겠죠. 이렇게 발레가 들어있는 위치를 묻는 진리집합 관계의 문제를 잘 냅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알겠죠? 여러분 툴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넘어가서 이제 모든 어떤 그렇죠. 요 용어도 정리 한번 해야죠. 490번입니다. 490번. 자, 다음 중 거짓인 명제는 뭐 이딴 건 관심 없고 참 거짓 판단 계속 이어갈게요. 자, 490번이 1번입니다. 정민아?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참? 왜 참이죠? 2가 있으니까. 아, 그 어떤 수가 2 아닙니까? 라니까. 그렇죠. 참이죠. 여러분, 어떤과 모든의 비교 기억나십니까? 그죠?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요거는 또 팁을 하나 정리할게요. 봐, 여러분. 모든과 어떤은 이거 부정관계 있습니다. 부정관계. 그러니까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요. 어떤의 부정은 모든으로 바뀐다 보면 돼. 알겠죠? 이게 흡사 뭐랑 비슷하냐면 and와 or의 관계 비슷한 거야. 이게 부정관계인 거야. 부정관계. 흡사 공식처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은 무슨 말인지 알 것이고 어떤은 뭐야? 이거는 존재만 적어도 하나 한 개 이상 존재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모든이라는 표현은 모든 값이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은 한 개라도 존재하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좀 더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인식되기 위해서 그 다음 풀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다. 자, 거기 있는 문장 아닙니다. 쌤 문제 만들었어요. 유진아! 자,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 이유는? 그렇죠. 여인 경우 안 되니까. 모든 실수에 성립하려면 x에 뭘로 성립해야지? 거짓이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해되겠어? 무슨 알겠어? 자, 요걸로 한번 잠깐 적어볼게요.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요거 잠깐. 다음이야? 네. 참이 어디지? 참이죠. 참이죠. 이유는? 0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참이죠. 뭐 이런 장난을 치는 거 알겠습니까? 어떤 모드는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런 표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나머지 점을 푸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재미난 명제가 없을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다. 499번 가시죠. 499번입니다. 이제 절대값 좀 나와줘야 재밌습니다. 자, 499번입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 안 봐도 돼. 내가 봐줄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면 x는 0 and y는 0이다. 윤성아, 네. 요거 참여 어디지? 이유는? 봐, 여러분 봐봐요. 절대 저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저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성이가 거짓이라고 던졌단 말이야. 거짓은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던지는 거야. 알겠죠? 지금 바로 대답 못하잖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완전 처음 보는 내가 완전 파를 못하겠는 이상한 만약에 명제 만났어. 그럼 어떻게든 우리의 목적은 명제를 풀 때 거짓임을 밝히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참임을 증명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거짓임을 밝히는 게 목적이 돼요. 왜냐하면 거짓임을 밝히기 훨씬 쉬워요. 참임과 증명하려면 그 강사급이 돼야 됩니다. 그걸 증명을 할 거 아니야. 수학과가 돼야지. 알겠죠? 그러면 약간 처음 보는 명제라면은 이게 맞는 자세인 거야. 어떻게 해도 숫자를 막 때려 넣어가지고 막 거짓임을 밝히고 싶어 막 다양하게 넣어봤어. 도저히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참이라고 지지를 치는 거야. 이게 바른 거야. 그렇게 해서 틀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나마 그게 틀릴 확률을 적게 만드는 접근인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참이라고 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지지를 치는 거죠. 증명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막 다 때려 넣어봤는데 도저히 뭐 이게 계속 참이야. 아이 뭐 참인가 보지 하고 찍어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거짓으로 찍는 거는 참으로 찍는 것보다 훨씬 확률이 떨어질 거예요. 맞출 확률 알겠습니까? 뭐지 될 거? 얘는 참입니다. 참 알겠죠? 왜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유명한 문장들이야. 예전 또 공부할 때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쌤 저것도 이제 안 적어드릴 수가 없네요. 여기 명제는 항상 얘기하지만 경우의 수와 유사해서요 많은 문장들을 경험하고 많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되게 유명한 문장인데 내가 이 유명한 문장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 필기장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이 필요충분 관계에 있는 아주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필요충분 조건 관계에 있는. 여러분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P랑 Q가 있을 때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라는 얘기 맞지? 필요충분이.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P가 Q에 포함되는 것도 되고 Q가 P에 포함돼도 되는 거 맞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집합에서?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면 무슨 말이야? 아니 P가 Q에 포함되고 Q가 P에 포함되고 무슨 얘기야 이거? P랑 Q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죠? 결국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건 두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뭔 얘기냐?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참이라는 건 그건 같은 문장이 가능한 거야. 알겠죠? 한쪽이 덩치가 크면 그건 서로가 서로를 참여될 수가 없죠. 한쪽 방향만 참이겠죠.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그러면 유명한 필요충분 조건 문장이 뭐가 있냐면 잘 봐봐. 실수 xy에 대하여 여러분 이거 이제 상식으로 다 외워놓기라도 해야 됩니다. 방금 나온 것부터 제일 쉬운 것부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x랑 y가 둘 다 0이라는 얘기죠. 알겠죠? 같은 의미로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똑같은 이유야. 여러분 실수면 제곱하면 양수일 거 아니야. 0일 수도 있지만 양수일 거 아니야. 0일 수도 있지만 합이 0이야? 둘 다 0이라는 얘기야. 절대값도 양수일 거 아니야. 절대값도 양수일 거 아니야. 물론 0은 가능하겠죠? 더 있는데 0이야? 둘 다 0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할 거야? x제곱 더하기 혹은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이 0이다. 이 문장 외워두세요. 둘 다 0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이 0이라는 게 왜 xy가 둘 다 0이라는 거죠? 다른 값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존재할 수 없어요. 자, 내가 왜 그런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증명을 기억으로 이 문장 잘 외워두세요. 다음부터 증명 안 할 거니까. 알겠습니까? 봐봐. 이게 왜 둘 다 0이냐면 잘 봐.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을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4분의 1 y제곱 더하기 4분의 3 y제곱이라 쓰겠습니다. 상관없죠? 그죠?
위에랑 같은 식 아니야? 영준아? 그치? 내가 이거 정리할게요. 이거 완전 제곱식입니다. x 플러스 2분의 1y의 제곱이고요. 요거 4분의 3y의 제곱입니다. 그죠? 뭐 4분의 3이 껴있긴 하지만 제곱의 합 아닙니까? 둘이 합이 0이래. 뭔 소리야? 둘 다 0이란 얘기야. 얘가 0이려면 y가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y가 0인데 얘가 0이려면 x도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x랑 y가 둘 다 0이다 이 소리야. 오케이? 자, 내가 증명했어. 다음에 증명은 줬지만 문장만 잘 기억해. 알겠습니까? 이거 둘 다 0이란 얘기야. 이랬어요? 한 개 더 갑니다. x 플러스 yi가 0이다. 여러분 x, y는 실수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무슨 뜻이야? x 더하기 y가 0이라는 거. x는 y는 둘 다 0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싹 다 뭘 얘기하는 거라고? 필요 충분 조건이야. 필충 조건이야. 같은 문장이라는 소리예요. x는 0이고 and y도 0이다. 라는 얘기가 다 같은 문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문제 하나 내볼게요. 주목. 자, 똑같이 실수 xy입니다. 실수 xy에서 x 더하기 y 루트 3이 0이다. 그러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한표. 정리했어. 다들 의견을 받을 것이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실수 x. 연장. 아 잠깐만요. 거짓으로 바꿔. 거짓? 거짓 할게요. 거짓? 유진아 생각해. 거짓? 당하세요. 거짓? 정주 씨. 누가 발레에 있습니까? 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y가 루트 3분의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알겠습니다. 좀 특이한 발레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y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루트 3분의 1. 그렇죠. 좋습니다. 좋은 발레입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아무튼 거짓입니다. 알겠죠? 예, 실수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요? 참. 저도 그렇죠. 참이죠. 공부 잘 돼 있네. 명지 잘하네. 요게 여러분 단계 잘 봐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실수 조건이면 요까지는 필요 충분히 맞는데 유리수 조건으로 바뀌면 유리수 xy에 대하여 라고 하면요. 저기 있는 저런 문장까지도 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약사반 쌤들이 이런 걸로 문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데 쌤들도 알아요. 이거 한 번씩 내면 이제 또 대충 푸는 애들이 그냥 막 털린단 말이야. 아시기 때문에 이 장난칠 수 있다. 알겠죠? 유리수 조건인지 실수 조건인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잘 체크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4페이지로 가시죠. 좀 더 남았어. 잘 봐봐. 84페이지입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릴 문장들이 있어요. 자, 506번에 쌤은 몇 문장만 할 거야. 자, 문제는 이겁니다. 자, 봐봐요. 자, 다음 문제는 여기 질문하는 문제는 난 관심 없고 난 이거 풀 거야. 조건 P와 조건 Q가 있을 때 각각이 무슨 조건인지 파악해봐라. 난 이걸 풀게요. 알겠죠? P는 무슨 조건이고 Q는 무슨 조건인지 파악해봐라. 이 질문이 알겠죠? 거기에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문장들만 끌고 와볼게요. 자, 일단 506번에 2번부터 갑시다. X가 506번 1번도 갈게요. 요거는 같이 합시다. 얘가 P네요. 그죠? X1이 0인데요. Q네요. 자, P랑 Q가 무슨 조건인지 확인해 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이 문제 몇 번 풀어야 돼? 두 번 풀어야 돼. 알겠죠? 오케이? 예이면 예이다 하나 풀고요. 예이면 예이다 하나 풀어야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는 포함 관계로 풀만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거 포함 관계로 풀어볼게. 알겠죠? 여러분,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뭐가 있을까? 0,0 하나밖에 없어. 이걸 뭐 x, y의 좌표를 얘기한다면. 그죠? 알겠습니까? 얘는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좌표를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 0,0도 있지만 뭐도 있어? 0,1, 0,6 올라가죠.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렇게 되잖아. 이해돼?
얘는 그러면 굳이 문제 두 개로 풀 필요 없어. 쌤, 진리집합의 포항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 얘가 무슨 참이야. 얘는 거짓이야. 이해겠습니까? 얘는 포항 관계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 거지. 이해겠습니까? 물론 선생님 저는 좀 헷갈리는데요. 그래? 두 번 풀어 그냥. 얘이면 얘이다 풀고 얘이면 얘다 풀면 되겠죠. 결국은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면 P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고요. Q는 필요 조건이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거 따지는 게 조건 문제인 거야. 아시겠죠? 자, 한번 더 가볼게요. 자, 그 다음요. X가 Y보다 크다. XZ가 YZ보다 크다. 자, 뭐 Z는 양수입니다. 나와 있어요. X, Y, Z는 실수고요. 좀 재미가 없긴 하네요. 자, 가볼게요. 자, 얘와 얘가 무슨 조건인지 따져볼 거야. 자,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이면 얘이다. 병준아 참여 어디세요? 조건이 나와 있어, 근데 이렇게. X, Y, Z는 실수고 Z는 양수래요. X가 Y보다 크면 XZ는 YZ보다 크다. 참이 어디지? 참이죠. 왜냐면 Z가 양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참입니다. 알겠죠? 만약 양수라는 게 없으면 거짓일 거야. 음수만 바뀌어야 되니까 부동호가. 알겠죠? 알겠어? 헷갈려? X가 Y보다 크면 양변에 Z를 곱한 것은 그대로 이쪽이 크다라고 했단 말이야. 이게 참이야. 알겠어? 왜 거짓일 것 같아? 느낌이? 아 그게 아니라 헷갈려서? 알았어. 참인데 이게 만약 거짓이려면 요 말이 없어야 거짓이야. 왜 음수 곱하면 부동호 바뀌잖아. 그건 거짓이 나오는데 얘가 요 말이 있기 때문에 좀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반대도 참이에요. 내가 그냥 할게요. 요 말이 있기 때문에 Z는 나눠도 부동호 안 바뀝니다. 이거 필요충분 관계인 거죠. 둘 다. 알겠습니까? 그렇고 그 밑에 문제 갈게요. XY는 절대값 XY 이게 P고요. X가 양수다, Y가 양수다. 이게 Q입니다. 아시겠죠? 자, 봐봐. 절대값이 개입된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돼요. 그냥 푸는 것보다는.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 XY는 절대값 XY랑 같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 영인가? 아니. 저걸 좀 쉽게 얘기하면요. 절대값 X는 X야. 아니면 어떤 거야? 이거 무슨 말일 것 같아? 그렇죠. 뭐라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는 포함됩니다. 절대값이 의미 없어 라는 게 그 안에 있는 게 양수라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이런 1차 해석이 돼야 돼. 그게 쉽다고. 그럼 봐봐. 얘를 보자마자 쌤 절대값 XY가 XY랑 똑같대요. 아 XY가 양수라는 얘기인데 0도 돼. 0은 어차피 같잖아. 알겠습니까? 그럼 비슷한 표현으로 봐봐. 절대값 XY가 마이너스 XY랑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 X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들은요. 이 부호를 얘기하는 부호를. 다만 0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 문장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서 얘와 얘를 가지고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풀이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마지막 한 개 507번의 1번 507번의 1번입니다. 이것도 그 P만 정리해 드릴게요. 나머지 다음에 풀어오면 그때 봅시다. 자 507번의 1번 같은 것도 얘가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거 찾아라는 게 질문인데 이건 양쪽이 다 참인 거 찾으라는 거죠. 그거만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난 그걸 푸는 과정에서 1번 같은 걸 만났을 때 알겠죠? 1번 같은 게 뭐냐면 이런 거 1번 같은 게 요거는 혹시 지금 들어보고 많이 어려운 친구들은 하나 적어놓으세요. 절대값 x 플러스 y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랑 같다 라는 것과 알겠죠? 또 많이 나오는 게 절대값 x 플러스 y가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 이런 것들 이런 꼴들 나오는데 알겠죠? 오케이? 저런 꼴들 나오면 이게 판단 센스가 좋은 친구들은요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돼요. 알겠죠? 그냥 대입한다는 게 예를 들면 잠깐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있어야 되나? 모르겠다. 와 나는 어차피 영문표가니까 봐봐. 대입할 때는요 x, y가 둘 다 양수인 거 하나가 음수인 거 둘 다 음수인 거 이렇게 대입해보면 파악됩니다. 그 다음 하나가 0인 거 얘가 0인 거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그렇게 부호를 바꿔가면서 아무런 절대값이 개입돼 있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서 대입해가면서 이 명제들을 파악하면 생각보다 쉽게 뚫리는데 그런 관념 잡지 그런 생각 자체가 많이 어려운 친구들은요 이거 푸는 풀이법이 있긴 해요. 이게 어떻게 푸냐면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이 절대값 때문에 그런 센스 있는 대입이 어려운 친구들은요
양변을 제곱하세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밝혀질 거니까. 알겠죠? 제곱해 볼게 봐봐. 요거 제곱하면 절대값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 그죠? 절대값 제곱 날아가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봐봐. 이거를 제곱하는 거야. 요거는. 맞아?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곱의 2배. 이해됩니까? 그쵸? 자, 정리하면 절대값 xy가 xy는 같다. 같은 말이야. 이래서 이거 하고 공부했잖아. 뭐였어? xy가 0보다 커 낫다. 이걸로 풀면 돼. 이래서 이 말은 이 말과 똑같은 말이야. 얘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봐봐, 쌤 이거 명제에 진입하면 어차피 개인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쌤 굳이 뭐 이거 제곱을 합니까? 제가 두들겨봤더니 참이던데요? 두들겨봤더니 발레 나왔는데요? 잘했어. 우리 풀면 좋아. 그게 제일 좋아. 알겠지? 근데 안 됐을 때 뭔가 깔끔하게 뭔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푸는 방법은 있어. 알겠지? 푸는 뭔데? 제곱해서 정리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기 안에 숨어있는 의미가 이렇게 통 하고 나올 거야. 요걸 풀면 쉽겠지 아무래도. 알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써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명제에 대한 진입하는 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숙제 드리겠습니다. 또 금요일까지 할 테니 오늘 과제하면 좀 되겠네요. 명제를 달려가지고 419번부터 419번부터 아니야, 기다려봐. 444번까지 다 한번 끊고 네. 끝이 아니에요. 475번부터 여기까지 해야지. 513번. 생각도 많지 않네요. 싹 다. 네. 홀수만 풀어서 홀수. 짝수는 다음 시간 질문 받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 금요일 말고 그 다음 주말에 낀 다음 주 월요일에 질문은 그때는 문제풀이 많을 수도 있겠는데 짝수는 그때 하고요. 알겠죠? 일단은 진도 진행 위해서 중간에 쌤이 그 실전 완성만 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실전 마무리 뺐으니까 요 두 파트의 홀수만 확실히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숙제 약간 미는 친구들 아시겠지만 요것부터 먼저 푸시고 앞쪽에 있는 홀수부터 다 끝내고 짝수 끝내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